엄마 나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어. 여기서라면 내 트라우마 극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으로 여행 온 미국 여자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항상 재미있는 얘기 들려드리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라고 해요.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최근 한국 드라마와 K-팝에 푹 빠졌어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욕심부리지 않는지 너무 궁금해서예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기도 해요. 사실 저는 작년에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일을 잠시 쉬고 있어요. 작년 어느 늦은 밤 집 앞에 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찰나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두 남자가 저를 습격해서 차와 가방을 빼앗으려 했어요. 뺏기지 않으려 저항하다가 상처를 입고 말았죠.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집에만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러다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도깨비라는 드라마였는데 스토리가 너무 신선했고 주인공들도 멋지더라고요. 그 드라마에 푹 빠져서 주인공들처럼 멋진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집안에서는 항상 도깨비 음악을 틀어놓고 그 음악들에 맞춰서 흥얼거리곤 했죠. 그 덕분에 제 트라우마를 조금씩 잊고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용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제게 큰 위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한국 문화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따뜻하고 배려 깊은지 직접 그 나라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엄마가 내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엄마는 항상 그랬듯이 저를 위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오셨죠. 우리는 같이 소파에 앉아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저처럼 그 드라마에 푹 빠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는 갑자기 제안 하나를 하셨어요. 도깨비에 나온 그 캐나다 촬영지 같이 가보자, 에바야. 처음엔 망설였지만 저도 궁금하기도 했고 저에 대한 걱정으로 늘 신경 쓰시는 엄마의 제안이라 받아들이기로 했죠. 엄마와 저는 캐나다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고 도착하자마자 도깨비 촬영지를 찾아 헤맸죠. 퀘벡의 빨간 문 앞에서 우리는 드라마 속 장면을 떠올리며 사진을 찍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몇몇 한국인 관광객들도 만났어요.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며 서로에게 미소를 지었죠. 그러나 그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우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아름다운 장소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실망했어요. 그 쓰레기를 누가 버렸는지는 몰랐지만 우리는 한국인들이었을 거라고 추측했죠. 그 순간 드라마 속에서 나온 젠틀한 주인공들과는 전혀 다른 한국인들의 모습에 큰 괴리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실망감을 안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아까 시끄럽게 떠들며 쓰레기를 버리고 간 한국인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주변에 갈 만한 식당도 없고 너무 배가 고파서 결국 그곳에서 식사하기로 했죠. 그들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메웠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말은 하지 못하지만 많이 들었던지라 뭔가 한국말과는 다른 듯한 말투로 들리더라고요. 호기심에 웨이터에게 물어봤더니 그들은 중국에서 온 관광객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내가 사랑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제게 준 위안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 모두가 한 나라의 이미지를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저는 한국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퀘벡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엄마와 나는 그 도시의 골목골목을 걸으며 모험을 즐겼어요. 거리마다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죠. 특히 노을이 지는 바닷가는 정말로 황홀했어요. 바다에 비친 붉은 노을이 마치 그림 같았거든요. 엄마와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이 순간을 어떻게든 기억 속에 간직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불안과 공포가 내 마음을 조금씩 집어삼켰지. 엄마에게 속삭였더니 엄마는 용감하게도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 정말 뜻밖에도 내가 잃어버렸던 핸드폰을 들고 있었던 거야. 그는 우리를 따라온 게 아니라 핸드폰의 주인을 찾기 위해 우리를 쫓아왔던 거였어요. 그의 선행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 남자는 한국에서 출장 온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우리가 도깨비 촬영지를 찾아 퀘벡에 왔다는 걸 알고는 무척 반가워했어요. 우리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로 꽤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그의 친절함과 열정에 감동받은 엄마는 그에게 한국 여행을 가게 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물었어요. 그 남자는 기꺼이 도와주겠다며 연락처를 주었지요. 이 만남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언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으니까요. 그 남자의 친절함은 나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한국 여행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지요. 엄마도 내 생각에 동의했고 우리는 그 남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헤어졌어요. 캐나다에서의 모험 후 몇 달이 지나자 엄마는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에바, 한국 여행을 가자. 너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처음엔 망설였지만 엄마의 격려에 힘입어 한국행을 결심했죠. 엄마는 캐나다에서 만난 동인 씨에게 우리의 방문 소식을 전했고 그는 기꺼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동인 씨와 그의 아들 준우가 우리를 반겨주었어요. 그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한국에 온 것이 실감났죠. 동인 씨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동인 씨가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준우가 우리를 안내해 줄 것이라고 했죠. 영어 공부 중이었던 준우와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우리는 죽이 척척 맞았죠. 준우는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굉장히 예의 바른 청소년이었어요. 준우의 예의 바른 태도는 한국 문화에 대한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우리는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고 동인 씨가 미리 준비해둔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찍은 사진은 그 여행의 하이라이트였죠. 촬영지 자체는 사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사진 한 장으로 우리의 추억이 영원히 기록됐어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 여행부터 우리는 한국 문화의 따뜻함과 친절함을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동인 씨와 준우는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었고 그들의 배려는 우리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었죠. 우리는 강릉의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고 전통시장을 탐방하며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했어요. 강릉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준우의 제안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르기로 했어요. 준우 말에 의하면 여행은 휴게소를 들르는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어떠할지 저도 궁금해서 적극 동의했죠. 그런데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의 규모와 깨끗함에 깜짝 놀랐죠. 미국의 휴게소와는 달리 한국의 휴게소는 마치 큰 쇼핑몰 같았어요. 미국의 휴게소는 주유를 하고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한 곳이라 정말 단촐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휴게소는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고 화장실 또한 너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마침 출출하던 우리는 휴게소 내에 있는 푸드코트로 향했고 준우가 주문을 도와주었어요. 모든 주문이 전자화되어 있어서 편리했죠. 저는 한국 드라마에서 보고 꼭 먹어보고 싶었던 김밥과 라면을 주문했어요. 김밥과 라면은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어요. 특히 라면의 매콤한 맛은 익숙하진 않았지만 중독성이 있었죠. 김밥 한 조각과 라면 한 그릇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준우가 소떡소떡 일하는 것을 사와서 맛보게 해줬는데 그것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소시지와 떡을 따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한 입게 같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일까 했는데 소세지와 떡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다니. 한국의 간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죠. 맛있는 식사 후에 우리는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섰어요. 서울로 돌아와 숙소에 가기 전에 동인 씨의 집에 잠시 들르기로 했어요. 동인 씨의 집 근처에 도착할 무렵 매우 흥미로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커다란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마트 바깥에 물건들을 그냥 놓아두고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도둑에게 다 가져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동인 씨에게 이런 신뢰 기반의 판매 방식이 가능한지 물었더니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화적 차이가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동인시의 집 문 앞에 쌓인 택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니 정말 놀라운 문화예요. 동인시의 집에 도착하니 동인시의 부인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식탁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이 가득 차 있었고 모두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진정한 한국의 맛을 경험할 수 있었죠. 동인시 가족의 따뜻한 환대의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았어요. 특히 삼겹살은 정말 인상 깊었죠.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인시와 그의 가족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저는 미국과의 차이점에 대해 공유했죠. 이런 교류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많은 것을 남겼어요. 처음엔 단순한 여행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저에게 두 번째 고향 같아요. 동인시와 그의 가족 그리고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제게 한국의 따뜻함과 친절함을 보여주었죠. 그들의 배려와 환대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한국에 대한 제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이제 저는 한국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나라와 그 문화를 계속 탐험하고 싶어요. 동인시와 그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저녁 식사 후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어요. 동인시가 핸드폰으로 택시를 호출하니 5분도 안 돼서 바로 택시가 도착하더라고요. 목적지를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처음 택시를 호출할 때 택시를 탑승하는 곳과 하차하는 곳을 미리 지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외국인인 저희는 정말 편하게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와 동인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핸드폰을 찾았는데 그때 핸드폰이 없어질 걸 알았어요. 아마도 제가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린 것 같았어요. 엄마의 휴대폰을 빌려 동인시에게 혹시 집에 핸드폰이 있는지 물었고 결국 택시에서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죠. 동인시는 걱정하는 저를 다독이고는 바로 택시기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택시를 호출할 때 기사님 기록이 남아있어서 바로 통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잠시 후 동인시는 호텔 로비에 가면 핸드폰이 있을 거라고 연락을 해주었어요. 급한 마음으로 내려가 보니 정말 기사님이 핸드폰을 가져오셨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사례를 하려 했지만 극구 사양하고 좋은 여행하라며 자리를 떠나셨죠. 이런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이런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오랜 시간 저를 괴롭혀 오던 내면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저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죠. 한국의 사람들과 문화에서 느낀 따뜻함과 정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엄마에게 내가 한국에서 느낀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 때 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친절함과 정직함, 사회적 신뢰와 상호 존중의 문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게 있어서 단순한 여행이 아닌 자아 발견의 여정이었죠. 여행 일정이 끝나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울적해지는 기분이었죠. 더 이상 미국에서 살면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싶지 않았어요. 이러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동안 저는 저도 모르게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제 계획은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선 단기로라도 한국에서 직접 생활해서 부딪혀보기로 마음먹었죠. 미국으로 돌아와 한국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씩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갈 것인지, 한국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죠. 물론 이 과정에서 가족들과 지인들은 걱정으로 한국행을 만류했지만 전 이미 마음속에서 결심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차근차근 한국행을 준비했고 이제 곧 한국으로 떠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한국 여행을 통해 제 삶에 커다란 변화가 왔고 그로 인해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기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한 번도 한국에 가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꼭 한 번은 한국 여행을 가보시라고 적극 추천드려요. 그럼 제 마음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에바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물론 한국인 중에서도 분명히 불친절한 사람도 있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에바가 겪은 사람들과 비슷할 겁니다. 저도 항상 그런 국민성을 지닌 한국을 자랑스러워하고 있고요. 이런 사례들로 한국이 유명해지니 기분이 좋아지는 하루입니다. 감동 라디오는 여러분의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제보해 주실 분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이야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